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에는 강해진 동풍으로 비가 오겠고 남부 동해안으로는 오후까지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공기의 질이 무난하겠고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다만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쌀쌀하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수능 예비 소집일인 오늘 외출 시에는 작은 우산 하나 챙기셔야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오후가 되면서 소강 상태에 들겠지만 남부 동해안에는 늦은 오후까지 가끔 빗방울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북 동해안에 5에서 10mm입니다. 미세먼지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야외 활동하시기 큰 무리가 없겠고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면서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흐리고 오후까지 곳곳에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12도, 영덕 13도, 포항 14도, 경주가 15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11도, 독도 12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흐린 가운데 오후까지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3m까지 일겠습니다. 수능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평년 기온을 보이겠고요. 주말부터는 기온이 다소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연속기획 포항 지진 1년, 오늘은 아직도 지진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날의 공포와 불안은 여전히 깊은 트라우마로 남아 사람들의 일상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성원 기자입니다. 진앙과 인접한 아파트에서 지진의 충격을 겪은 최호연 씨는 요즘 생존 배낭을 거실 한가운데 꺼내두고 지냅니다. 지진 공포가 트라우마로 남아 약물과 상담 치료를 받으면서 생긴 일상의 변화입니다. 세면도구, 청심원, 겨울장갑, 여기 비상약부터 시작해갖고 지진 트라우마는 최 씨에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상 이상의 고통입니다. 숨이 탁탁 차는 거는 뭐 말로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이건 안 당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진짜 저도 지진보다 무서운 게 지진 트라우마라는 걸 저는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지진으로 인해 살던 집이 완파 판정을 받은 임종선 씨도 그날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제가 빨리 대피한다고 내려오다가 다리를 다친 거예요. 계단에서 굴러가지고. 제가 대수술 받았거든요. 그리고 뭐가 뚝 떨어져도 깜짝 놀라고. 그리고 층간소음. 층간에서 누가 쿵 하면 깜짝 놀라거든요. 이재민을 위한 임대 아파트에서 살면서 병원 치료까지 받고 있지만 불안은 일상이 돼버렸습니다. 지금도 그대로 옷 입고 신발 신고 이렇게 자는 사람들 있어요. 트라우마가 너무 심해가. 갑자기 흔들리면 쫓아나가려고. 지난 6개월여 동안 주민 10,000명이 심리 상담을 받은 포항시 재난심리지원센터. 심리치료를 받으려는 사람들은 요즘도 꾸준히 찾고 있고 트라우마 증상이 있는데도 숨기거나 모르고 넘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지진 트라우마는 지속적으로 치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심리 상담이나 트라우마 관련된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개월 이후부터 이런 PTSD 증세가 나타난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놔뒀을 때는 이게 그대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강해지기도 하고요. 이렇다 보니 정부가 2020년에 건립할 예정인 권역별 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지진 발생 지역인 경북 동해안에 유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포항 지진 1년,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날의 공포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집단적 트라우마를 모두가 공론화하고 치유하려는 노력은 여전히 부족해 보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포항 시민들이 지난 지진으로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었다는 사실이 여러 조사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주민들이 여전히 심각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고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장미쁜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스텍 융합문명연구원은 1년 전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지역 주민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포항에 거주하는 성인 500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0%가 지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했고 이 가운데 절반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고위험군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일단 고위험군이고 그다음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추후에 어떤 추가적인 어떤 돌봄이라든가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사실은 저도 당황스러울 정도로 높게 나온 수치입니다. 특히 지진 진앙과 가까운 포항시 북구 주민이 남구 주민보다, 여성이 남성보다 더 큰 트라우마와 우울감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지진으로 인한 심각한 트라우마에도 불구하고 심리지원 서비스를 받은 사람들은 전체 응답자의 4.8%에 불과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85.8%는 지난해 지진 또는 더 강한 규모의 지진 발생이 우려된다고 밝혀 지진에 대한 공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진이 계속 어떤 자기의 삶을 뒤바꿔놓았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도 불안하고 어떤 금이난 어떤 회사에서도 불안하고 자기 일터에서도 불안하고. 지진에 대한 가시지 않는 공포로 응답자의 33.8%는 포항을 떠나 타지로 이주하는 것까지 고려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정부와 포항시의 지진 대응에 대해서는 모두 10점 만점에 4점대로 낙제점을 기록하는 등 부정적인 평가가 줄을 이뤘습니다. 지진 유발 원인에 대해 응답자의 72%는 지열 발전소가 지진의 원인이라고 봤고 38%가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 지열 발전소의 지진 유발 가능성에 대한 신뢰성 있는 조사 결과가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그 과정이 투명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결국은 지방정부나 특히 또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 수준이 계속해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조사로 포항 시민 10명 중 4명이 심각한 불안감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이에 대한 정밀 조사와 후속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포항 지진을 계기로 대형 재난 관련 법안이 대거 발의됐지만 1년이 다 되도록 별다른 성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발의된 법안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지진 화산재해 대책법 등 7건이지만 이 가운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만 올해 4월에 개정됐습니다. 나머지 법안은 대부분 상임 및 법안 심사 소위의 계류 중으로 법안 통과 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지난 1995년 일본 고베 대지진 당시 6천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대참사 속에 일본은 오히려 진앙지에 기념공원을 조성했는데요. 대지진의 교훈을 잊지 않고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지진을 대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일본 고베에서 박상환 기자가 전합니다. 우리에게 고베 대지진으로 더 알려진 한신 아와지 지진. 지난 1995년 1월 17일 리터 규모 7.3의 위력으로 6천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일본에서 두 번째로 큰 재난으로 기록됩니다. 대지진 발생 후 3년 뒤 진앙지에 기념공원이 들어섰습니다. 수많은 희생이 발생하고 지진 피해 복구만으로도 힘든 상황에서 대규모 기념공원을 조성한 겁니다. 年間約13万人の方にお越しいただいております。お客様はですね、小中学校からもうお年寄りの方まで幅広い年齢層の方に来ていただいております。やはり災害、地震が多いので、この断層を見て少しでも地震に備えようという意識を持っていただいたらと思っています。 일본 효고현에 있는 아와지 섬은 고베 대지진의 진앙지였습니다. 섬 지표면 아래 16km 지점에서 아카시 해협 활성단층 중 일부가 운동하면서 일본 본토로 충격이 이어졌고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이 지진으로 인해 아와지 섬에는 총 길이 10km에 이르는 노지마 단층이 지표면으로 표출됐습니다. 단층을 그대로 보존해 국가천연 기념물로 지정했고 진도 7 지진이 어느 정도 위력인지 체험할 수 있는 지진 체험관도 만들었습니다. 또한 지진 당시 피해 민가도 그대로 보존해 당시 참상을 짐작할 수 있게 했습니다. 僕は宝塚の近くの町にいたのでね、経験してるんです。だからその時寝てたんですけども、
やっぱり思い出しました。僕も揺れるので、40秒間の揺れ改めてその23年前思い出しました。やっぱ怖いです。はい、家は大丈夫だったんですけれども、友達の亡くなった友達の知り合い亡くなったり。 지진의 아픔을 교훈으로 승화한 기념공원이 지진으로 상처받은 포항에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일본 고베에서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경상북도는 내년 예산안 규모를 올해보다 10% 늘어난 8조 6,456억 원으로 확정하고 경북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88억,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과 5세 미만 보육료 지원 42억, 농업기술원 이전 200억 원 등입니다. 또 복지지원센터와 경로당 행복도우미 지원에 29억, 초중학교 의무급식 전면 시행에 169억 등입니다. 선거 직전에 가까스로 확정된 지난 국회의원 선거구는 기괴한 모양 때문에 게리맨더링 논란까지 나왔습니다. 특히 경북 북부 지역은 생활권도 또 주민들 요구도 모두 무시된 채 엉뚱한 통합선거구가 속출했는데요. 최근 결정 과정의 이면을 짐작케 하는 당시 회의록이 공개됐습니다. 보도에 홍석준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선거구 획정을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에선 농성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영주시민 대다수도 생활권이 같은 봉화와 합쳐지길 원하고 있고 안동시민 다수도 도청 소재지 안동예천의 통합을 원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생활권 중심으로 선거구를 전면 재편할 것을 주문했지만 선거구 획정위는 현역 의원들의 입맛에 맞춰서 교류가 없던 시군을 한데 묶은 이른바 게리맨더링 선거구들을 통과시켰습니다. 실체가 없는 새누리당 당론을 핑계 삼아서 비합법적인 지역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최근 참여연대가 정보공개 소송을 통해서 당시 획정위 내부 회의록을 입수했습니다. 상주는 낙단교 다리 하나 빼면 의성과 생활권이 판이하다. 오히려 문경과 가깝다. 도청 이전은 거대한 국가적 판단이다. 안동 예천 선거구로 호응해주는 것이 옳다. 회의 분위기는 주민들이 요구한 안동 예천, 상주 문경, 그리고 영주 봉화를 묶는 결정이 대세를 이루는 듯 하더니 갑자기 반대 논리가 등장합니다. 영주랑 합치는 걸 봉화에서 반대한다. 하나의 생활권인 울진과 영덕이 분리된다. 주로 봉화 울진 영양 영덕 선거구를 흔들면 안 된다는 것. 제3의 대안을 만들자는 의견도 선거구 변동을 최소화하자며 묵살했습니다. 결국 4차례 더 이어진 회의에서도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자 표결 끝에 5대4로 현 선거구가 확정됐습니다. 여야 4명이 그 동수로 위원을 추천하다 보니 그 결과 마지막 표를 쥐게 된 중앙선관위원장이 어느 쪽에 그 투표를 하느냐에 따라서 선거구 획정의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일부 현역 의원들의 이해관계에 급급한 선거구 획정위의 모습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지역에서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포항 동대구 노선 시외버스 일부를 대구공항으로 경유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포항과 동대구를 오가는 시외버스는 하루 105편으로 10분 간격으로 배차되지만 대구공항 노선이 없어 버스나 택시 등 추가 교통편을 이용해야 합니다. 반면에 김해공항은 포항과 경주에서 하루 20편 시외버스가 다녀 거리가 가까운 대구공항보다 이용자가 많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 재판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검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는데 법원 판단이 궁금합니다. 역시 강은희 대구교육감 사건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대구시장 또 교육감 2명이 동시에 사법처리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초등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에서 또 자유한국당 달성군수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예비 후보자 신분이었으면 문제될 게 없지만 권 시장이 시정을 돌보겠다며 시장 지위로 돌아간 때였습니다. 검찰은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시장 지위를 이용하거나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직원들을 동원한 것도 아니고 직무 과정에서 일부러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지를 부탁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시민사회단체는 대구시장이 2번이나 불법 선거운동을 했기 때문에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1심에서는 구형량을 최대한 늘리는 관례를 뒤집은 것이어서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나 마찬가지란 비판이 나옵니다. 남은 절차는 재판부의 판단. 권 시장 선고 공판은 오늘 오전 9시 30분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손현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립니다. 손 부장판사는 한국당 이재만 전 최고위원 선거법 위반 사건 피고인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잇따라 선고했습니다. 선거 공보물 등의 정당 이력을 써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은희 대구교육감도 경찰이 어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로써 대구의 행정과 교육계 수장 2명 모두 선거법 위반으로 사법 처리 대상이 됐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의 선고 공판은 중요한 의미를 안고 있습니다. 대구 법원이 선거법 위반 사건을 엄하게 보는지 관대하게 보는지를 엿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준하경 경주시장은 김석기 국회의원과 함께 정부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면담하고 청와대 석불좌상에 조속한 경주 반환과 원래 위치로 추정되는 이거사지를 사적으로 지정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또 가문사지와 문무대왕릉 일대 성역화 사업에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신라 역사관 건립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예산 개정을 지역개발 개정에서 광역발전 개정으로 전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 거래와 법관 사찰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법원 내부 징계와 이 국회의 탄핵 논의가 몇 개월째 지지부진한데요. 보다 못한 현직 판사들이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촉구한다며 법원 안에서 처음으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보도에 엄지원 기자입니다. 차경환 지원장을 비롯해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 6명 전원이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국회의 탄핵 촉구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각급 법원 판사들의 상설 협의체인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열리는 오는 19일 이를 논의하자며 공식적으로 제안했습니다. 결의안에는 법원의 위상 제고에 유리하거나 행정부와의 원활한 협력관계 구축을 목적으로 일선 재판부에 특정한 방향의 판결을 요구하는 행위 등은 명백한 재판 독립 침해 행위라며 형사법상 유무죄의 성립 여부를 떠나 위헌적인 행위였음을 국민께 고백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이 사태와 관련한 재판이 종료되기까진 시간이 요원하다며 형사 절차 진행과는 별개로 탄핵을 촉구해야만 하고 이는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실천적인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관 회의는 100명이 넘는 법관 대표 중 5명 이상이 발의해야 안건으로 상정되는데 기한을 넘겨 회의 당일 대표 10명 이상이 현장 발의를 해야 안건으로 상정됩니다. 법관 회의에서 이 결의안이 의결되면 국회의 탄핵소추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헌정사상 최초의 법관 탄핵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엄지원입니다. 수능 예비 소집일인 오늘 외출 시에는 작은 우산 하나 챙기셔야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오후가 되면서 소강 상태에 들겠지만 남부 동해안에는 늦은 오후까지 가끔 빗방울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북 동해안에 5에서 10mm입니다. 미세먼지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야외 활동하시기 큰 무리가 없겠고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면서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흐리고 오후까지 곳곳에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12도, 영덕 13도, 포항 14도, 경주가 15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11도, 독도 12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흐린 가운데 오후까지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3m까지 일겠습니다. 수능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평년 기온을 보이겠고요.
주말부터는 기온이 다소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